네, 이번 시간은 간질 발작이나 간질 중첩증의 치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질 발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이 간질 중첩증의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같은 말로는 뇌전증 지속 상태라고도 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간질과 뇌전증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중첩증이 결국 지속 상태인 거죠. 영어로는 스테이터스 에필lep티쿠스라고 하고요. 일단 이 간질 발작이 만성화돼서 그러니까 질환 상태가 되는 걸 뇌전증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질 발작이요. 한 번 일어났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신 발작 형태는 10분 이상, 그리고 부분 발작 기준으로는 30분 이상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를 일단 간질 중첩증에 넣고요. 또 이 한 번의 간질 발작이 일어나고 의식 회복 없이 또 한 번의 간질 발작이 이어지는 경우도 간질 중첩증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2번 이상의 이 간질 발작이 의식 회복 없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도 간질 중첩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아무래도 한 번의 이 간질 발작보다 간질 중첩증이라고 하는 게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뇌가 녹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응급 사항임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ABC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간질 발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혀를 깨물 수도 있고 또 발작 도중에 구토를 하다 보면요. 이 기도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산소 당연히 체크를 하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V 라인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기본적으로 혈당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혈당에서도 발작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적응증에 해당을 한다면요. 보통 덱스트로스를 25에서 50g IV로 투여를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IV 라인 잡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이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이 결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영양 결핍이야 그렇다 치고 이 알코올 자체가요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요 베르니케 증후군이나 코르사코프 증후군과 같이 어떤 운동 실조를 유발하는 상태를 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자가 나타나면 일단 티아민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티아민은 보통 100mg 정도 IV로 투여하고요. 동시에 마그네슘도 같이 한 1, 2g 정도를 IV로 투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입니다. 보통 응급실에 굉장히 불안한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좀 제어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가바라고 하는 수용체에 벤조디아제핀이 딱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클로라이드 음이온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이 세포를 좀 더 안정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작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어떤 뇌세포의 지나친 전기 활성 때문에 이게 찌리릭하고 수초 만에 전체 대뇌피질로 침범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침범을 해서 결국 발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지나친 전기 활성을 안정화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티반이라고 하는 로라제팜을 사용하게 되죠. 로라제팜은 보통 용량을 4에서 8mg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도는 보통 분당 2mg 정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이브루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라제팜이 아니더라도요. 다이아제팜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이아제팜은 보통 10에서 한 20mg 정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간질 발작 환자나 간질 중첩증의 치료나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치료고요. 네, 그런데요. 여기까지 와도 결국 이 발작이 안 잡히게 되면 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자, 이 발작이라고 하는 건요. 계속 일어나게 되면 결국 신경세포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장에 간질중첩증이라고 하는 거는 뇌를 녹일 정도의 응급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 치료의 목적은 30분 이내 이 발작을 재우는 게 목적이에요.
보통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30분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좀 지저분해서 제가 지워볼 텐데 일단은 다음으로 페니토인이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간질, 중첩증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약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통 건장한 성인 기준으로는요. 이 용량이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약제입니다. 페니토인 같은 경우는 20mg 정도를 kg당 IV로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중요한데 분당 50mg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노인에서는 더 낮춰서 씁니다. kg당 15mg 정도고요. 속도는 이제 반으로 떨어뜨려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넘기면 안 됩니다. 거의 이제 최대 속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면요, 이 페니토인에는요, 에틸렌 글리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에틸렌 글리콜 자체가요, 심근에 저해 효과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이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성인에서도 용량이나 속도를 지켜주셔야 되고 특히나 노인에서는 이 저혈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죠. 용량이나 속도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도, 3도 정도의 방실 차단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이 있는 분 아니면 또 우려성 심부전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요. 당연히 금기사항에 해당합니다. 페니토인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CG, 심전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겠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페니토인은 포도당 용액에선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페니토인의 침전을 일으키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보통 노말 셀라인에 사용을 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투여를 했는데 그래도 안 잡히면요. 추가적으로 페니토인을 그러니까 투여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5에서 10mg 그리고 이제 kg당 IV로 추가로 투여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안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예후가 극히 나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색깔을 조금 심각하게 써볼게요. 자, 극히 이제 예후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페노바비탈이라고 하는 것도 써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페노바비탈을 우리가 보통 이것도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kg당 20mg 정도 IV를 투여를 하고요. 보통 속도는 50에서 75mg per min 이렇게 이제 투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용량과 속도로도 안 된다면 그러니까 또 역시나 추가적으로 투여를 해 봅니다. 역시나 이제 5에서 10mg 정도를 이제 kg당 투여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안 잡힐 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미다졸람이나 아니면 프로포폴 또 이제 펜토바비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써볼 수 있어요. 미다졸람, 프로포폴. 내시경할 때 많이 보셨던 약물이죠. 그리고 이제 펜토바비탈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빨리 이제 잡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이제 과정이 보통 30분 이내로 진행이 되고 결국 발작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잡히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간질 발작이나 간질 중첩증에서 사용하는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